당신이 평생 가난할 운명이라면 믿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운명을 바꾸는 건 단 8가지 습관을 고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한다면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이란 굴레에 갇혀 있다면 실제로 당신의 부모 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의 최종 원인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당신은 제가 말할 8가지 중에 최소한 4가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는 어리석은 습관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이 습관들을 없앤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에 쪼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될까요? 로또에 당첨돼도 몇 년 안에 파산하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생을 실패하고 단순히 그 상태로 유지하도록 치밀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습관들을 하고 있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이 넘도록 당신을 가난이란 쇠사슬에 묶어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댓글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여러분의 가난한 사고 방식을 몰아내는 시야를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눈을 감을 땐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침대에 누운 채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SNS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모든 정보 그리고 오락용 정보를 접하게 되면 뇌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즉각적인 보상에만 활성화됩니다. 이후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구분을 못하고 아침부터 수준이 낮은 자극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기 2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토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켜고 친구들의 여행사진, 화려한 자동차,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을 구경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30분을 허비한 뒤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토니의 하루는 이렇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작됐고 아침부터 피곤하고 무기력한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제이크는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깊은 호흡을 하고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을 깨우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휴대폰 대신 노트를 펼쳐 오늘의 목표를 적고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2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니는 여전히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SNS 속 세상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반면 제이크는 조용히 자기 일을 꾸준히 해왔고 그 결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이크는 하루의 시작을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침부터 남의 삶을 구경하며 부러워하는 토니처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비처럼 살고 계신가요? 아침에 휴대폰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이미 남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휴대폰을 보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눈을 뜨면 먼저 깊은 호흡을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오늘의 목표를 떠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일 아침 휴대폰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자,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침대부터 정리하라. 너무 자주 들은 이야기일 수 있죠? 또 이 말을 처음 들으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게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작은 성공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 여러분은 작은 승리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율과 책임감 더 나아가 반복적인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건 중요치 않아. 크게 한 방이 중요하지. 내가 이런 시시한 일을 해야 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시간, 재산,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핵심은 사소한 일부터 성공하도록 당신의 뇌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존은 항상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며칠째 쌓인 그릇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머릿속도 늘 복잡했습니다. 출근길엔 허겁지겁 나가고 지각하는 날이 많았죠. 돈을 벌어도 계획 없이 다 써버렸고 내가 돈이 없는 건 경제 때문이야. 운이 안 좋아서 그래 라며 불평했습니다. 언제나 뭔가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정작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서 자란 마이클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을 정리하면 하루도 정리할 수 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그의 책상은 항상 깨끗했고 일정은 철저하게 계획되었으며 돈을 벌면 무작정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투자할 곳을 찾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 후 두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존은 여전히 난 운이 안 좋아 라며 세상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재정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반면 마이클은 자신의 회사 CEO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게 단순한 집안일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아침을 잘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도 잘 성장합니다. 침대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돈, 시간, 미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침대를 정리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늘 불평만 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인가요? 아니면 혹시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나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돈이 없다고, 운이 안 따라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불평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할수록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가장 작지만 역설적이게 가장 거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994년 중국 항저우. 한 남자가 30번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KFC 면접에서는 지원자 24명 중 오직 그만 탈락했습니다. 그는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부족한 게 뭘까?를 고민했고 영어를 독학하며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알리바바를 창업했고 몇 년 후 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마윈입니다. 반면 그의 동네 친구 리우는 달랐습니다. 리우는 늘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정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말하며 하루 종일 불평만 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다 가도록 남탓만 했고 정작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윈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되었지만 리우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같은 불평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나는 운이 없다. 혹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진 않나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불평하는 것이 문제를 진실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지금 가장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남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자신에게 찾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멈춥니다. 불평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불평할 시간에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불평을 멈추세요. 그리고 현실을 바꿀 방법을 찾으세요.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가난하다고 당신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정책도 어떤 사람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윈은 수십 번의 면접에서 거절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불평을 멈추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윈처럼 미션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좀 더 당신을 가난으로 이끄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무엇이 당신을 또 실패로 이끌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시나요? 나 올해 안에 사업할 거야. 나는 곧 투자 시작할 거야. 다음 달부터 헬스장 다닐 거야.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목표를 말할 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요. 왜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니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 올해 안에 사업할 거야. 계획 다 짜놨어. 돈만 좀 모이면 바로 시작할 거야. 친구들은 박수를 쳤고 토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사업을 위한 준비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사람의 내는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이미 성공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즉, 나는 사업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마치 그 목표를 이룬 것처럼 보상을 줍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마치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면 실제 행동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척의 착각입니다. 한편 같은 꿈을 꾸던 제이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시장 조사를 하고 퇴근 후 밤마다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기록했고 매일 한 걸음씩 실행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월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1년 전에 사업 시작했어. 모두가 깜짝 놀랐죠. 하지만 그는 목표를 말하는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목표를 말하기만 했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나 실제로 이루셨나요?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성공에 대한 열망과 에너지를 말로 내뱉어 가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속의 열망과 에너지를 유지한 채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매일의 성장 마인드셋을 갖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뭐야? 맞습니다. 내 목표를 시각화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그 목표를 말해서 가짜 성취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독백을 해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 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말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세요.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 대신 오늘 해야 할 행동을 바로 실천하세요. 그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주변을 둘러보세요. 비싼 명품을 걸치고 외제차를 타고 SNS에 럭셔리한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부자일까요? 놀랍게도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돈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자처럼 보이려고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이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톰은 월급을 받자마자 비싼 명품 지갑을 사고 최신 스마트폰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여행을 가서 멋진 호텔에서 묵고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게 성공이지. 하지만 월급이 들어온 지 2주 만에 잔고는 5만 원이었고 다음 월급을 기다리며 카드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는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이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투자부터 했습니다. 10년 뒤를 위해 내 월급의 30%는 자산을 만드는 데 쓰자. 사람들이 명품을 살 때 그는 조용히 주식을 사고 부동산 정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다녔지만 통장에는 점점 돈이 쌓여갔습니다. 5년이 지나자 제이슨은 투자 수익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졌고 더 이상 월급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부자인 척하다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부를 쌓아 진짜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인 척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척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될지 가난한 채로 남을지는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최신형 휴대폰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남들에게 부끄럽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부를 쌓아나가 나 그리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남들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 만약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가지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진짜로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겠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어쩌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행히 당신이 부자와 평등하게 주어진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부자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당 벌어들이는 소득은 훨씬 더 크더라도요. 더 재미있는 점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을 돈 때문에 휘둘려 삽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영수는 퇴근 후 집에 오면 넷플릭스를 켜고 3에서 4시간 동안 드라마를 정주행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화려한 삶을 구경했고 SNS를 스크롤하며 친구들의 일상을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쉬는 게 뭐 어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했잖아.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대로였고 통장 잔고도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대출 은행 금리가 올라 적자였죠. 반면 제이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퇴근 후 3시간을 자기 개발에 썼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책을 읽으며 투자와 사업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했고 틈틈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부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1년만 투자해보자. 그렇게 1년 후 그는 부업으로 매달 추가 수익을 벌기 시작했고 3년 후 그는 더 이상 월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A와 B 모두 하루 24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3년 후 한 사람은 그대로였고 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시간과 교환한 근로소득은 여러분의 영혼과 같은 시간을 교환한 돈입니다. 그 돈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타임박스 플래너라는 것을 씁니다. 자신이 할 일을 시각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죠. 세계 1위 부자도 시간을 소중히 관리합니다. 당신도 이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꼭 구독하시고 영상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찰리 먼거와 같은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공통점은 매일 책을 1에서 2시간 읽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책은 재미없어. 내가 책을 읽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아니면 이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생 남이 읽은 책의 결과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독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A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엔 넷플릭스를 보고 SNS를 하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면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가끔 경제 뉴스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그거 위험한 거 아냐? 라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A의 경제적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그는 해고당했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취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결국 운이 없었다 라며 세상을 탓했습니다. 반면 B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루 30분이라도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습관이었지만 점점 독서가 쌓이며 새로운 지식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마인드셋을 바꿨고 경제와 투자 책을 읽으며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씩 작은 투자를 시작했지만 10년 후 그는 자산을 10배 이상 불려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해낸 건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책 속의 지식을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지금처럼 책을 읽지 않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것인가요? 오늘부터 책 한 권을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단 한 권의 책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그 돈이 한 달이 지나면 남아있나요? 근로소득은 당신의 시간을 판 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목숨이죠. 목숨과 같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소중히 하지 않고 배달 음식과 술 같은 것으로 탕진하시나요? 그리고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어 카드값을 갚으며 다음 월급을 기다리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저축을 못해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A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소비를 했습니다. 비싼 옷을 사고 최신 휴대폰을 사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하지만 월급이 들어온 지 2주 만에 통장 잔고는 0원이 되었고 카드값을 갚기 위해 다시 다음 월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그의 경제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B는 달랐습니다. 그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30%를 투자하고 저축했습니다.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소비할 때
그는 조용히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며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몇 년 후 그는 자산을 10배로 불려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A는 여전히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하며 살아갔지만 B는 조용히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써버리고 다시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을 관리하며 돈을 벌게 만들 것인가?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바꿔보세요. 소득의 최소 20%를 저축하고 자산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자의 정의는 사실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시그니엘에 사는 사람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위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부자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8가지 습관을 없애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댓글로 나는 부자가 되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